우리 정부는 어제 일본을 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 즉 화이트리스트에 전격 복귀시켰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오늘 한국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수출 규제를 풀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논란이 됐던 캐치홀 규제를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수출한 일본 제품이 북한이나 이란 등 위험 국가로 흘러들어가 대량 살상 무기 제조에 쓰일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지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수출 관리가 허술한지 아닌지 심사하겠다는 말입니다. 韓国のまさに通常兵器キャッチボールの運用状況など3品目以外の幅広い分野における韓国側の輸出管理制度運用状況についてさらにその実効性を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품목에 대해 누가 어디에 쓸지 꼼꼼히 심사하겠다는 건데 심사 대상 품목만 200개가 넘습니다. 政令上で200数十品目あります。そのうちの特に機微なものについてですね、特に厳正に審査確認をし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 특히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정해진 결론이 있을 수 없다면서 한국의 향후 자세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보다 먼저 수출 규제를 푼 우리 정부는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사실상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였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제3자 배상해법을 내놓은 만큼 일본이 먼저 푸는 게 맞는 순서였습니다. 수출 규제 해제 절차에 있어서도 한국은 관보에 고시하면 끝나지만 일본은 각의 결정이 반드시 필요해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동원 해법이 나온 이후 역사 교과서 왜곡에 독도 불법 점거 주장, 그리고 수출 규제까지 일본은 우리 정부가 기대했던 성의 있는 호응 조치와는 거리가 먼 반응들만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한 달도 안 돼 나온 일본 외교 청서엔 강제동원이란 말은 없고 독도에 대한 왜곡만 그대로 담겼습니다.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던 표현도 사라졌습니다. 외교부가 일본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지만 일본은 억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철회하라는 한국 측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겁니다. 外交青書における韓国関連の記述に関し、竹島問題等について韓国側から抗議がありましたが、受け入れられない旨反論をいたしました。 정부는 앞서 전범기업 참여가 빠진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발표하면서 선제적인 조치에 일본도 호응할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일본의 호응은 없고 독도와 위안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까지 일본은 기다렸다는 듯 들고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일본에 대한 규탄과 함께 정부를 향해서도 굴욕 외교라고 비난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이 채울 거라며 건넨 절반의 물을 일본 정부는 우리에게 온전히 쏟아버린 셈입니다. 외교부는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교과서에 이어 반복되는 왜곡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한일 간 정부협의체 복원과 한미일 안보협력 등을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로 평가한다며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오늘 일본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통과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사회 교과서입니다. 일본의 태평양 전쟁 역사를 가르치는 단원에서 현행 교과서는 조선 사람들을 징병해 전쟁터에 내보냈다고 기술했지만 새 교과서엔 징병했다는 말이 쏙 빠졌습니다. 또 다른 교과서에서는 조선인이 강제로 끌려왔다던 표현을 강제로 동원됐다는 표현으로 순화했고 일본군에 징병됐다는 말도 일본군에 참가했다는 표현으로 왜곡했습니다. 심지어 강제로 끌려와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조선인 신병들 사진 밑에는 자원에서 일본군에 입대했다는 설명이 새로 붙었습니다. 교과서 내용대로라면 조선인들이 자신의 뜻에 따라 일본에 노동을 하러 왔거나 일본군에 스스로 입대해
전쟁터에 나갔다는 뜻이 됩니다. 이는 최근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 동원과 강제 징병에 대해 유입 경로가 사람마다 다르다며 모두 강제로 끌려온 건 아니라고 주장하던 입장과 일맥상통합니다. 日本の裁判所も大変悲惨な労働だったということを認めてるんですけども、日本政府はその責任を全く認めないし、強制労働ということも否定したがっているというのが現実。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도 여전합니다. 특히 한 출판사가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만 표기하자 교과서 검정심의회는 오늘 일본의 고유한 영토로 고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이 고유라는 용어에 집착하는 건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된 적이 없다는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게다가 조선인 6,000명 이상 학살된 관동 대지진 관련 내용이 통째로 빠져 어린 학생들은 이 사실을 학교에서 배울 수 없게 됐습니다. 바로 도쿄 연결하겠습니다. 현영준 특파원. 자, 오늘 나온 교과서 내용 보면 일본의 역사 인식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퇴보하고 있군요. 네, 일본이 과거 오부치다마나 고노다마에선 강제 동원이나 종군 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과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본 입장은 달라졌는데요. 아베 전 총리가 패망 70주년 당시 내놓았던 담화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その先の世代の子どもたちに謝罪し続ける宿命を背負わせるわけにはいかない。 당시 아베 총리는 일본 패망 후에 태어난 세대가 인구의 80%를 넘었다면서 이 전쟁과 무관한 미래 세대가 더 이상 사과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래 세대는 어린이들이고요. 더 이상 사과할 필요가 없으니 침략의 역사를 아예 안 가르치겠다는 걸로도 들립니다. 결국 2021년 4월 일본 내각회의에서는 강제 연행, 또 종군 위안부 이런 단어를 교과서에는 아예 쓰지 못하도록 공표까지 했습니다. 자, 지난 한일 정상회담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대학교에서 한일 미래 세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의 지금 이런 행태를 보면 윤 대통령 연설 취지가 무색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네, 미래 세대에 대한 역사 교육, 일본을 독일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연한데요. 제가 독일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 한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치는 정복 지역을 약탈하고 민간인들을 학살했다. 이 동유럽에서 2천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희생됐다. 독일에선 모든 학생이 나치 정권의 범죄를 배워야 하는데요. 특히 홀로코스트, 그러니까 대학살을 처음 배우는 나이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부터입니다. 이 사진과 비디오 수업이 있고 아우슈비츠 같은 기념관도 의무적으로 방문해야 됩니다. 과거 역사를 철저히 반성해야 미래 세대에는 다시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게 독일의 역사 인식입니다. 자, 일본 내에서도 이런 왜곡된 역사 교육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있죠. 네, 일본의 양심적 지식층에선 이런 잘못된 교육 탓에 일본의 미래 세대가 과거의 침략 전쟁을 자칫 아시아의 해방을 위한 이 명분 있는 전쟁으로 착각할 수 있다며 경고하기도 합니다. 이 왜곡된 교육을 받은 일본의 젊은 세대가 한국이나 중국, 싱가포르 같은 아시아의 피해국 국민들과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